대기업 시청자 유니드 BT 플러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니드 BT 플러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내용들, 이슈들 전달해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조정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언제쯤 도대체 주가가 그러면 재상승이 가능할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가 분석, 수급 분석까지 전반적으로 좀 가져보는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 집중해 보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DF라고 해서 이게 이제 목재 섬유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판이랑 좀 다른 점은 이제 목재를 사용하고 남은 부산물을 가지고 압축해서 그걸 통해서 가구라던가 인테리어, 뭐 건축 내장재 등등 납품하는 전형적인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구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건축 시장 그리고 건설업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건설업 시장의 또는 상승, 하락에 따라서 이 기업도 같이 동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말인 즉슨 지금 현재 건설업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건설업 시장이 언제쯤 돌아설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가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건설업 시장을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업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건설업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설 수주액이라던가 허가, 그 다음에 착공 사이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일단 건설 수주액을 보게 되면 21년도, 23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건축 착공 직접적인 매출과 연관되는 부분도 절반 이하가량으로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역시 3배 이상가량 증가하면서 현재 이 건설업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업 시장, 전방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소재업체 후방 시장도 당연히 같이 따라서 동행을 해서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하락에 되는 원인도 이러한 전방 시장의 악화 그리고 후방 시장에 대한 악화, 이는 곧 실적에 연관이 되겠고 이는 곧 다시 한 번 더 주가로 연계되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언제쯤 이게 건설업 시장이 돌아설 것인가가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이 무너진 착공 사이클 언제쯤 다시 돌아오는지를 보게 되면, 자, 23년도 작년에는 당연히 안 좋았죠. 약 20만 호로, 자, 평균적으로 이게 그래도 30만 호를 계속해서 쳐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23년도 20만 호 이하로 줄어들고 올해까지 조금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올해 24년도 하반기가 지나는 25년도, 26년도는 점차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에 뭐가 예정이 되어 있죠?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현재 말로는 뭐 3회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2회가 될지 1회가 될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착공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건설업 시장과 더불어서 이게 건설업 시장이 결국 올라온다고 하면 아래 후방 업체인 우리 소재 업체까지 같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24년도까지만 조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25년도부터는 점차적인 회복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왜 빠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특히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됐습니다. 뭐 물론 인적 분할에 따른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방 시장이 악화함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게 되고 실적이 안 좋게 되면서 주가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유니드 BT 플러스뿐만 아니고 뭐 같은 MDF 관련 목재를 하는 회사 보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또 한솔 홈데코라는 회사도 있죠. 보면 다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디비티 플러스 혼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에 따라서 같이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어디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서 다시 돌아설 것인가를 보게 되면 24년도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 수가 있다. 하지만 25년도 하반기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과 착공 사이클이 맞물려서 올라가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니 그때까지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선이 되었었던 이 6,500원, 6,000원 가격을 좀 이탈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 주가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다시 재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횡보를 거치고 그리고 다시 재상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이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 유니드에게는 1번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2번 구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즉 어느 정도 지지선이 되겠고 주가가 횡보하는 시점, 이평선들도 내려오고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장기 이평선을 뚫고 상승으로 가는 어떤의 과정을 봤을 때는 우리 유니드에게 중요한 것은 하락을 멈추고 지지해주는 구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과거에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일단은 요거는 상장하고 나서 어떤 상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여기에 이제 상승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수소 감지 테이프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근데 사실 지금 뭐 수소 테마라던가 이 수소 부분이 크게 부각을 받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보니까 같이 단기적으로는 테마에 탑승하면서 올랐지만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주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저점이 안 잡힌 상태이고, 그리고 횡보하는 지지선이 잡히는 구간을 좀 더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된다. 그 시점이 언제다? 24년도 하반기가 돌아서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